반갑습니다. 대치동에서 약 10년간 극상위권 친구들의 일반화학을 도맡아 강의해온 김훈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재학교 합격 발표가 나는 8월 말쯤이 되면 어떤 일반화학 강의를 들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맹목적으로 화학을 그냥 수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답이 아니다이고, 선행을 얼만큼 많이 진행을 하냐, 옥스토비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은 진학 후에 내신 등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화학 기초를 잘 다져서 멋진 토목공사를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시기에는 어떤 점을 잘못 판단을 하고 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학 후에 여러분이 최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학을 강의하는 김훈이입니다. 화학 공부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일반화학 기초를 얼만큼 디테일하게 잘 다져놓고 학기 중에는 어떻게 시험에 임해야 최상위 등급을 딸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하나고, 민사고, 외대부고 내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전공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화학 전공자들을 위해서 화학 분석 기사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이제 화학에 대해서 실력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글에 화학 분석 기사라 김훈이라고 치시면 영상들이 이렇게 확인되고요. 네이버에서도 화학 분석 기사 김훈이라고 치시면 저의 영상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타 클래스 교육그룹이라는 곳에서 화학 분석 기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교수로 등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선행을 얼마나 해가야 잘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질문 자체가 크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합격한 영재학교들이 이렇게 8개 중에 1개일 텐데요. 이 학교들의 모든 공통점은 일반 화학을 내신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디까지 배울지는 사실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옛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세계 화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 전 세계에 있는 상위권, 극상위권 엘리트 고등학생들이 얼만큼 화학을 배워야 하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화학을 많이 배우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재학교에서의 커리큘럼도 기본적으로 일반 화학과 유기화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화학이라고 하면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기초 소양 과목을 일반 화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줌달의 일반화학을 가장 많이 쓰는데, 줌달의 일반화학은 일반화학의 정석입니다. 모두가 꼭 봐야 하는 책이고요. 운동으로 치면 척추 근육을, 그러니까 기립근이라 그러죠. 코어 근육을 완성을 하는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줌달의 일반화학이 어설프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내신 등급에서 큰 점수를 따기가 되게 힘들어요. 줌달의 일반화학에서 디테일하게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앞으로 옥스토비의 일반화학이든 유기화학이든 3학년 때 화학 세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바로 이 줌달의 일반화학이고, 중학교 때 화학 올림피아드를 진행을 했던 친구, 심지어 수상을 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줌달의 일반화학이 약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이 줌달의 일반화학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가 아니면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는 이 줌달의 일반화학을 아주 퍼펙트하게 완성을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줌달 교수님은 순수화학자시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해 놓고 정리해 놓은 책이 줌달의 일반화학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옥스토비의 일반화학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교 1학년 기초 과목인데 수학으로 치면은 블랙 라벨에 해당됩니다. 일반화학 치고는 물리학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자역학에 준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연력학 같은 경우에도 화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진짜로 물리에서 다루는 역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스토비 교수님은 물리화학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보통 줌달의 일반화학을 기초 일반화학, 옥스토비의 일반화학을 심화 일반화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영재학교들에서는 1학년 때는 줌달의 일반화학,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 옥스토비의 일반화학으로 내신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대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전공 과목입니다. 일반 화학을 디테일하게 알아야 그나마 이해가 좀 가능하고요.
일반화학이 약 1000페이지고 이 유기화학도 약 1000페이지입니다. 이 유기화학을 전부 다 공부를 하는 영재학교는 없고요. 이 유기화학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영재학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일반화학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암기를 해야만 되는 공식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기화학까지 잘 공부를 하는 건 이제 영재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고 크게 영재학교에서는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두 과목을 화학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10년간 진행을 해봐도 상위권 친구들이 선행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다 이거랑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요. 선행을 거의 안 해간 친구도 심도 있게 공부를 화학 2까지 잘 해간 친구도 영재학교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요. 혹은 이제 극단적으로는 그런 준비를 아예 안 해갔다고 하더라도 문해력이 너무 좋아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심화 이 개념을 얼만큼 잘 디테일하게 자기 걸로 만들었느냐 이 심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 심화는 줌달 일반화학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줌달의 일반화학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느냐 이 정도가 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상위권 정도를 결정을 많이 한다는 것을 목격을 좀 했고 그동안 숫자로 통계를 내어도 비슷한 경향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옥스토비를 했다 혹은 뭐 유기화학까지 했다 이런 어디까지 했다 이 선행 정도는 상위권에서의 성적과 굉장히 무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머니들도 주위의 친구들은 어디까지 했대 어디까지 해야 이제 영재학교에 가서 성적이 잘 나온대 이런 풍문은 조금 버려두시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제 의견을 믿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아니면 현재 영재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최근에 졸업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행 정도와 그렇게 상관이 있지 않다. 다만 줌달의 일반화학을 잘 다지고 3월에 진학을 하는 것이 확실히 상위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입학 후에는 아시다시피 학원 뺑뺑이가 불가능합니다. 학원을 돌려서 성적이 나왔던 친구들은 이제 그게 안 돼요.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학원 수업만으로는 고득점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실제로 상위권 친구들은 학원 수업을 웬만하면 좀 줄여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충분히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반대인 거죠. 학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먼저 가지고 남는 시간에 학원을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학원에 뺏기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면 입학 전에 개념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게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입시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충분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성적이 확 갈립니다. 학원을 계속 듣기만 했던 친구와 들었던 내용을 자기가 소화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친구의 성적이 같을 리 없습니다. 영재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수학학원을 2-3개 돌렸다가 수학학원을 1개로 줄였더니 성적이 올라가더라 이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 학과 습의 조화인데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많은 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학에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3월에 올라가서는 습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상위권 성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화학을 얼마나 공부해야 상위권이라는 이 질문은 이 얼마나가 선행을 얼마나 빼야는 아니고 얼마나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상위권이 되냐 이 명확한 기준을 좀 드릴게요. 영재학교에서 입시에 즉 내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수학, 그 다음 물리, 그 다음 화학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과 물리에 할애하고 있을 건데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소 시간으로 최고 효율을 내는 공부법을 익혀야 됩니다. 최고 효율을 익히기 위해서는 학원 수업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건데 3월에 진학을 하고 나서 화학은 최소한 학원을 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들에서 일반화학 시험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가 대략 88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10 정도입니다. 이 말은 점수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고인 세화고 같은 경우에 화학 1 평균 점수가 67점인 걸 감안을 하면 영재학교에서 훨씬 어려운 일반화학으로 시험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88점이라는 건 대부분의 친구가 일반화학을 한번 보고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화학을 모두가 한번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선행을 일반화학까지 했다는 큰 변별력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보고 들어왔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인데 이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별로 몇 없어 보입니다. 뭐 저만 그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경기과학고의 성적입니다. 보시면은 평균 점수가 91, 90, 85, 82
물론 기초화학에서 일반화학, 갈수록 어려운 화학인데요. 어려운 화학 쪽으로 갈수록 평균 점수가 작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80을 넘고 있고 표준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점수폭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1학년 때에는 평균이 91.8이고 표준 편차가 매우 작죠. 점수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느냐? 당연히 디테일을 잡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고 그런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좀 필요로 합니다. 자기가 디테일이 완성되어 있냐, 완성되어 있지 않냐의 확실한 기준은 해당 개념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냐입니다. 해당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친구는 디테일이 완성되어 있는 친구고요. 해당 개념을 설명할 수 없는 친구는 디테일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안다와 설명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화학 실력을 가지려면 어느 문제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냐에 명확한 해답을 드리면 USNCO, 미국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내셔널 전국 시험의 2차 시험은 전부 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서술형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친구면 어느 영재학교를 가더라도 반드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제가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풀 수 있는 친구는 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친구는 정말 드물어요. 입학하고 나서 완성될 수 있겠지만 입학하기 전에는 진짜 드물어요. 이걸 잘하고 입학을 한다면 반드시 상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USNCO 2차 문제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전부 다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을 하는 문제인데 물론 이건 제가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학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갈수록 학벌이 더 중요한 시대죠. 왜냐하면 예전의 산업보다는 현대의 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 2019년 코스닥 CEO의 졸업대학 현황을 보면 압도적으로 서울대 졸업생들이 많이 가져 있고 그 다음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명문대가 거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의 서울대 및 이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한 친구들 그리고 이 학교에 진학을 해서 성공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진학을 해서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가는 정보도 다를 거고 선후배들 관계에서도 이제 얻는 것도 상당히 다른 대학보다는 이 명문대 학교들이 많이 얻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한다라는 것을 인간의 원초적으로 좀 보면 생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좋은 대학에 가면 뭐가 좋아를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건 좋은 대학에 간다면 생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재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학원과 선생님의 역할은 공부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잡이, 즉 축구로 친다면 축구 코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지 방향성을 잡아주고 기초적인 토목공사를 완성해주는 역할, 그 정도까지가 학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원에 의존을 해가지고 내신을 다 따겠다라는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많이 버리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화학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시간에 최고 효율을 뽑아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학원 수업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학원 수업을 줄여도 안심할 수 있으려면 기초 토목공사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고요. 즉 줌달의 일반화학을 안 보고 전부 쓸 수 있을 만큼이 돼야 됩니다. 심화의 기준은 어느 문제까지 풀었냐,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냐, 이게 심화의 기준이 아니라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심화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명회를 듣고 나서 자녀분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해 볼래? 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개념을 한 20분에 걸쳐가지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친구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심지어 정의조차 뭔지 모를 거예요.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급급했을 거거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역시 또 축구에 비유하자면 프리킥을 잘 차는 법을 열심히 저한테 배웠으면은 프리킥을 차는 건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훈련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하고 있냐, 잘 안 하고 있냐, 그런 걸 잡아주는 게 학원 선생님의 역할, 코치 역할입니다. 저는 학생 성장 전문가입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멘탈,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 어떻게 공부 계획을 짜야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근 10년에 걸쳐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했고요. 저는 단순히 화학을 잘 강의한다, 이건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걸 벗어나가지고 학생들이 얼마큼 잘 성장을 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화학 강의 없이 혼자서 화학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 강사를 고를 때 첫 번째로 잘 생각을 해야 될 건 필기를 얼마큼 잘 하느냐입니다. 글씨가 예쁘냐, 예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얼만큼 잘 구조화하냐, 이런 걸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이렇게 잘 구조화가 되어 있는 강사는 머릿속에 이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학생들한테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아는 걸 그냥 나열하는 강사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학원 선생님한테 샘플 강의를 좀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개념을 구조화를 시켜서 차곡차곡 정리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그냥 아는 걸 학생들한테 그냥 전달만 하는 강사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PPT를 이용을 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화면 자료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PPT를 이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강사분은 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칠판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부 다 예쁘게 개념 정리를 잘 해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강사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한 거고요. 저는 그 구조화를 대한민국에서 거의 제일 잘한다고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개념을 스스로 정리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들에게 빈칸 노트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게끔 만듭니다. 이건 저희 수강생이 실제로 스스로 정리를 해본 노트인데요. 개념 구조화란 문장으로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림과 색깔, 그리고 글자도 간단한 키워드만 기억을 빠르게 가져가야 되고요. 그 기억을 또 툭툭 바로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개념 구조화를 이렇게 시각화 그리고 체계화 시켜서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노트를 만들고 이걸 복습할 때 진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일반화학 1000페이지나 되는 걸 그걸 읽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개념 구조화를 해놓으면 단 몇 시간 만에 중간고사 범위를 전부 다 복습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모든 시험은 서술형, 논서술형으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친구가 맞고 이 문제를 틀렸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친구가 개념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풀어내고 있다를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즉 학생의 뇌를 스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의 뇌가 스캔이 되고 나면 전부 다 첨삭을 해주고요. 학생이 잘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첨삭으로 옮겨서 학생들이 잘못 구조화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히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다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에는 부족한 부분만 다시 복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현장 수업 시간을 그대로 촬영을 한 건데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 3시간 만에 모든 개념을 전부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복습 영상을 보고 개념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많이 생기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원들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촬영을 하고 아무런 편집도 없이 학생들에게 주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거 듣고 있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어머니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도 많이 울리고 영상도 좋지 않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영상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의 인강 수준으로 촬영을 다 해드려요. 이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비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편하게 집에서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모든 보충 자료와 시험지, 첨삭된 시험지, 포트폴리오를 한 폴더 안에 넣어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 폴더에만 들어오시면 학생에 대한 모든 진행 사항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화학을 3월이 되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바꿔서 가져가야 되고요. 그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면 상위 등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등급은 좋은 대학과 직접 연결이 되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한다는 건 생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화학도 다른 과목도 기초가 튼튼해서 혼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즉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친구가
무조건 내신을 잘 따게 되어 있어요. 화학 수업은 이미 검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후기를 좀 많이 남겨줘서 몇 개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서울과학고에 이제 한정민이라는 친구는 치의학과를 갔는데 이 친구도 이제 한 번 노트 필기를 하고 나서 그 노트 필기를 바탕으로 거의 고등학교 내내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화학 수업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었고요. 혼자서 공부를 해서 모두 A등급을 받은 친구입니다. 경기과학고에 고등한 이 친구도 중학교 때까지만 저한테 화학을 듣고 화학을 정리해간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화학 수업을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모두 A등급이 나온 친구입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에 어려움을 겪어서 고등학교 때 저에게 한 13회차 수업을 듣기도 했었는데 일반 화학만큼은 자기 혼자 공부해서 모두 A등급이 나온 친구입니다. 한과형에 간 친구는 한과형의 특성상 수업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 최대한 일반화학을 기초를 많이 다져놨었는데 이 친구는 카이스트에 거의 수석 합격을 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고등학교 내내 화학 관련 과목은 전부 다 A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방황을 많이 하다가 저를 만나서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익힌 친구인데 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공도 화생공을 선택하는 친구입니다. 과감히 의대를 버리고 하고 싶은 게 생겼다며 화생공을 가더라고요. 이 친구는 공부하는 법 자체를 배웠다며 지금도 저와 아주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이버에서 김훈희 화학을 검색하시거나 구글에서 김훈희 화학을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들어오실 수 있고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나머지 친구들의 모든 수강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훈희 화학을 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HHKC 상위 1% 교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무료 강의로 들어가시면 샘플 강의를 전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수업 전 샘플 강의를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 필수 단계예요. 샘플 강의가 없는 강사분들은 제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도박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강을 고를 때에도 당연히 샘플 강의를 보고 나서 강사의 스타일을 보고 이제 자기에게 맞는 강사를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수업을 결정하는데 샘플 강의 하나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건 큰 도박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반드시 이걸 알려줘서 샘플 강의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샘플 강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많은 샘플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훈희 선생님의 영재학교 화학 최상위 프로그램입니다. 스텝 1은 일반 화학에 대한 디테일한 개념, 이해 및 개념 노트를 스스로 작성하게 만듭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개념 노트를 제일 중요한 거 스스로 작성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노트 작성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한 개념을 다 배우고 문제 한번 쓱 풀고 한 개념 다 배우고 이런 식인데 단원 끝나면 단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한국의 대부분의 책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작은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예제를 통해서 개념과 문제가 따로 놀지 않고 개념과 문제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객관적인 화학 문제인 미국 화학 올림피아드 전국대회 2 서술형 문제고요. AP 케미스트리도 서술형 문제가 파트 2에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고 이게 설명이 되는 순간 그 파트는 언제 어디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1등급이 나올 거라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럴 리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학기 중에 수업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별로 반을 구성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에서 쓰는 자료들을 전부 다 기출 3개년까지 분석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도 이제 몇 가지가 생기고 해서 영재학교 팀은 2팀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이 설명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 팀이 이미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빠른 신청 부탁드리고요. 일반화학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영재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이면 꼭 학교별이 아니더라도 팀을 모아서 오시면은 제가 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학교 중 상위 10%를 잡은 이유는 보통 영재학교들에서 상위 10%까지 이제 최상위
간이, 즉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물론 10%를 잘라서 가니 못 가니 이런 건 아니겠지만 대략 10% 정도가 의대를 간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1회 3시간 수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팀이 결정되고 나면 팀과 협의를 좀 할 생각이고, 개강도 8월 26일 이후에 언제 시작을 할지 팀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안내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 디테일한 커리큘럼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이 인정한 대치동에서 최고로 개념 수업을 잘하는 강사입니다. 얼마큼 개념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지는 샘플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강점은 개념 구조화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학생 스스로 개념 노트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고, 한번 잘 만들어진 개념 노트는 보통 대학교 1학년까지 가져가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달날 끝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작은 개념을 배우고 나서 바로 적용하는 문제풀이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매 수업 시간 논서술형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굉장히 귀찮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의 디테일을 위해서 일일이 첨삭을 진행을 해서 학생 폴더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클리닉이 필요하면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클리닉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영재학교 출신으로 의대를 간, 이름을 밝히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의 인터뷰입니다. 저는 확실히 학원으로 개념을 잡아놓고 내신 기간 때 이미 백업된 머리로, 개념 구조화가 완성된 머리로 공부를 했어요. 내신 기간 때 뺑뺑이를 심하게 돌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원을 방학 때 활용을 하고 내신 기간 때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많이 다져놓는 거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게 불안한 친구들은 학원을 계속 다니더라도 진도 말고 문제를 계속 받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똑같이 내는데 문제만 받아가는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입학하고 나서는 상위급 친구들은 애초에 거의 학원이 콘텐츠였고 아예 돈 주고 학원을 빠지고 자료만 받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조하는 말인데 계속 학원 뺑뺑이를 돌리다가는 자기도 이해 못하고 등급 올리기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라는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결론은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두고 내신 기간 때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바로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히 집중을 하고 학교 자료로 공부를 하는 것이 내신을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성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공한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의 영향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게 제 행복의 척도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화학을 잘 완성할 수 있는 기초를 무조건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밑에 있는 실장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화학 공부에 대해서 저에게 학습 상담을 하실 분들은 밑에 제가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뒀습니다. 지금 빨리 클릭해서 상담 예약을 해 주십시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학을 책임지는 김은이었습니다.